안녕하세요. 삶을 잘 이제 유지해 가야 되는데 우리네 삶은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장애물들이 너무 많죠. 최근에 새마을 금고 이제 남양주 지점이 폐점을 했습니다. 왜 폐쇄했습니까? 아니 600억의 자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600억 해줬다가 400억이 날라간 거예요. 회수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남양주 지점에서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지점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부정비리, 부정대출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디 그 대출 담당해주는 담당자 한 명이 그냥 일탈로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니면 새마을 금고 관련해서 전국에서 전 지점에서 만연하게 벌어지는 일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정부가 얘기하면 괜찮다, 안 믿을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정부가 얘기하든 회사가 얘기하든 관계기관, 관료, 고위직 누가 얘기해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책임지지 않는 말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시키고 자기가 잘한 건 자기 때문이고 잘못한 건 당신들 탓이라고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 사는 우리는 최대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애쓰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염려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믿어야 되는 거죠. 새마을 금고 괜찮다고 그 김주현인가요? 금융원장? 그 놈이 저기 창고 가서 6천만원 집어넣었대요. 미친놈이죠. 그런 쇼잉 해가지고 액션 부려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금융원장에 박은 윤석열은 뭐하는 놈입니까? 그냥 모르겠고 국민들 경제적인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자기 해먹겠다라고 그냥 개수작 부린 거 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좀 제대로 좀 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대접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 모양일까요? 왜 그냥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런 거는 그놈들 머릿속에 없는 거죠. 그냥 해먹을 도둑놈들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허경영이라고 하는 이가 그랬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들이 너무 많다고. 그 중에서는 큰 도둑들이 많은 거죠. 작은 도둑들은 깜빵 가고 처벌받는데 큰 도둑들은 되려 처벌받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많은 충격과 쇼크와 난리가 터져 나올 거죠. 미국이 7월 9월 달에 기준금리 올리면 한국에 별일이 없냐고요. 한국 3.5% 기준금리로 유지할 수 있겠냐고요. 계속 유지해도 시중금리가 저대로 계속 괜찮을 수 있을까요? 이미 지금 감당 못할 빚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기 전당포 같은 곳만 매출이 폭등하고 있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난리가 날까요?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도둑놈들이, 큰 도둑들이 활개치는 이상 한국 경제가 나아질 수 없죠. 그리고 그동안에 해먹었던 온갖 부조리, 추악한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감당 안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있겠냐고요? 없죠. 그냥 안 넘어가지는 거죠. 이 부채 폭탄이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잘못해가지고 쌓인 게 아니죠. 뭐 그동안에 부정으로 이렇게 대출해준 게 너무 심하죠. 새마을 금고다, 저축은행이다, 뭐 취업, 뭐 이래저래 감정가를 이제 가짜로 해서 해준 대출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그 대출들은 회수가 되냐고요? 안 되죠. 회수 안 되면 이제 뭐 남양주 새마을 금고 시점처럼 폐쇄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뒤집어 쓰고 누가 이제 그로 인한 피해를 봅니까? 이제 예금자들, 그리고 국민들 세금이죠. 그 세금으로 이제 다 때려 메꾸면은 새마을 금고 그걸로 끝나냐라는 거죠. 아니죠.
저축은행 남아있고, 신협 남아있고, 축협 남아있고, 뭐 단위농협들, 그 관련해가지고 천문학적인 대출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게 커버가 되냐고요. 안 되죠. 결국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다. 아니면 뭐 한국의 경제가 뭐 많이 안 좋아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인 건 뭐다? 무리한 대출들, 그리고 그 대출 사기, 조작들, 허위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낸 추악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현실은 많이 어렵다, 많이 참혹하다 라고 보면 맞습니다.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 대가를 이제 치르는 거죠. 앞으로 이제 더 험난해지는 거죠. 더 험악해지는 겁니다. 아무도 이제 그 빚으로부터 피해 나가고 뭐 벗어날 수 없는 일이 이제 된 거죠.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절약하고 강제로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미친듯이 이제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 이제 시대가 이제 된 거죠. 답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대신해 주는 일도 안 생깁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다 메워준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정부가 되려 사람들 뒤통수를 치고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뭐 월급쟁이들 세금 미친듯이 올리겠죠. 지금보다 세금이 2배 이상 폭증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일본처럼 월급 400 받으면 기존에는 세금이 60, 70이었으면 이제 나중에 지나면 세전 월급 400이 실수액이 330, 340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좀 지나면 세전 400만원이 실수령액이 340만원, 330만원,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에이, 그럴 리 없다, 나라가 그런 일을 안 만들 거다 라고 얘기한 놈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길은 뭡니까? 오직 저축. 철저하게 저축 또 저축해서 아끼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부채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겁니다. 빚진 사람들은 앞으로 몇 배 더 힘들어지고, 무난하게 빚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유지할 것이고, 착실하게 저축해서 돈을 모아놓은 사람들은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많은 자산 폭락, 경제 충격에 많은 기회들을 가질 것 같습니다. 어디에 속할지는 각자의 판단, 각자의 책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유지하고 잘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이 괜찮아지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탐욕 부렸다가 망가지는 걸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